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직업기초능력의 9번째 능력인 조직이해 능력에서 3번째 하위 능력인 업무이해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 김진실입니다. 자, 업무라는 것은 우리가 수행하는 그 자체, 일 자체를 업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안에 구조가 있죠. 조직 구조.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직 구조를 설계를 하는데 그 조직 구조 안에서 각각 기능들을 수행을 해야죠. 누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이 하는 그 업무 자체, 일 자체를 이제 업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성과도 내고 또 조직에서 인정도 받는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자신이 주어진 업무 특성을 한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이 속한 조직의 업무 처리 과정 및 절차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필요한 자원 혹은 방해 요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업무는 각각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박회사에 다니는 P는 그동안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음에도 자신의 업무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맡은 업무는 조직 내에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 사례를 한번 볼게요. 내 업무의 특징은? 이라는 사례입니다. 선박회사 기획부서에 근무하는 P는 오늘 기분이 좋다. 승진이 되어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 부장님을 뵈었더니 P가 그동안 일을 잘 해온 것처럼 새로운 D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업무 인수인계를 잘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다. D가 들어오고 인수인계를 해주는데 P는 당황하게 되었다. 그동안 업무를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했고 직장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왔는데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인지, 조직에서 관련된 업무는 무엇이 있으며 내가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상사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말문이 막혔기 때문이다. P는 그동안 자신이 이제까지 하던 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왔을 뿐인데 상대방에게 설명을 해주기에는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입니다. 자, 앞에서 내 업무의 특징 이런 사례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 그러니까 본인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객관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남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 상황에서 내가 참 몰랐구나 이제 이렇게 반성을 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현재 학급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나 아니면 조직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뭔지,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주로 수행해야 되는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업무 수행에서 나에게 주어진 재량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죠. 보통 이제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라고 해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직무가 꼭 업무거든요. 이제 크기가 국가 차원에서 하는지, 기업 차원에서 하는지, 기업 내 조직 차원에서 하는지, 그걸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단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지식, 기술, 태도들을 산업별로 또 수준별로 이렇게 공식화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그래서,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직무 분석을 통해서. 그래서 뭐랄까, 이제 그 직무에 대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작성을 해보라고 하면 그 NCS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고해서 자료를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총무 업무를 하는지, 아니면 뭐 생산을 하는지, 아니면 영업을 하는지, 아니면 회계 업무를 하는지, 세무 업무를 하는지, 경영 기획을 하는지, 경영 평가를 하는지, 홍보 업무를 하는지 등등 이런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것을 글로 작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NCS를 한번 참고해서 작성을 해보세요. 자, 업무의 종류. 조직의 업무는 조직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분되는 것으로 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원활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조직의 목적이나 규모에 따라 업무는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이는 각 조직마다 외부적인 상황이 서로 다르고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특유의 조직 문화와 내부 권력 구조, 그리고 성공, 여건 내지 조직의 강점과 약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죠.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총무도 있고 인사도 있고 회계도 있고 생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는 그 조직의 살림살이를 하는 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살림살이.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이 이제 NCS 업무를 하다가 총무부에 간 직원이 그러는데요. 주부가 된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이제 농담 삼아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아니면 윗사람들 진짜 차량 지원이나 의전이나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교내가 아니죠. 그 회사 내 사내 무슨 체육 행사 이런 것도 다 총무부가 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복리 휴생, 그러니까 월급 주고 급여 주고 아니면 다양한 만약 사고가 났다, 산재가 있었다, 이런 부분 다 총무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 의전 비서 이거는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아주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을 이제 총무가 하죠. 우리 사무실을 집기, 책상을 산다, 컴퓨터를 산다, 의자를 산다, 이런 것도 다 총무부에서 하죠. 사무실 임차 및 관리, 법적 투쟁, 그 다음에 차량, 국내 출장 업무, 복리 후생, 법률 자문, 소송, 사내 홍보, 광고 업무. 사내 홍보는 또 홍보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다는 거고요. 다 기업마다, 조직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 인사 업무는 사람을 뽑고, 사람을 관리하는 이런 업무. 그 다음에 기획 업무. 이 회사가 그 조직 목적에 따라서 조직 비전을 설립하고 경영 전략을 수리로 해서 이제 그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업무, 그리고 경영 평가를 담당하는 업무, 회계는 이제 돈 쓰는 걸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보는 거, 영업, 여기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밖에 판매하는 이런 업무가 있는 거죠. 한번 보시고요. 업무의 특성. 조직 내에서 업무는 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적을 지향한다. 근데 지난 시간에 봤듯이 조직의 목표는 생각 없이 나의 목표만 달성했다고 해서 조직의 목표가 달성된 건 아니라는 거,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자, 이처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무는 통합되어야 하므로 개인이 선호하는 업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적다. 또한 업무는 조직 내 다른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업무 간에는 서열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며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다. 한편, 조직이라는 전체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업무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개별 업무들은 요구되는 지식, 기술, 도구의 종류가 다르고 이들 간의 다양성도 차이가 있다. 또한 어떤 업무는 구매에서 출고와 같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어떤 업무는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분업화돼서 그 업무만 하면 되는 데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는 요구되는 지식, 기술, 도구의 종류가 다르고 다양하게 이루어지며 자율성이나 재량권도 다르다. 조직의 구성원들이 업무를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업무 권한이라고 하며 이는 자신의 결정에 다른 사람들이 따르게 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업무 권한에 따라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책임도 부여받는다. 예를 들어 연구, 개발 등과 같은 업무는 자율적이고 재량권이 많은 반면 조립, 생산 등과 같은 업무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업무의 특성, 정리해보면 1. 공통된 조직의 목적을 지향하고요. 또 2. 요구되는 지식기술 태도가 아주 다양하죠. 3. 다른 업무의 관계가 독립성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자율적이고 재량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두 개가 좀 특성이 다를 수 있다. 자,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어떤 친구, 일 잘하는 친구는 그 일주일의 계획, 주간 업무 계획, 아니면 월 계획, 아니면 일령 계획,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체크하면서 아니면 회사에 출근했을 때 오늘의 할 일, 그리고 어제까지 할 일, 또 내일 할 일, 이런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성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무턱대고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누가 시키면 저거 갔다가 항상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런 관련된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K는 항상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L에 비해 업무 성과가 좋지 않다. K가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체계적으로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해보자. 업무 수행 계획과 조직 문화, 성과의 관계. 의류 회사에 근무하는 K는 매일 허둥지둥 일을 하느라 바쁘다. 항상 업무 마감일에 쫓기기 때문이다. 반면에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L은 언제나 그렇듯 차분하게 일을 하고 있다.
K는 L에 비해 자신이 야근도 더 많이 하고 점심도 거를 정도로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회사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은 L인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K는 오늘 L의 일과를 유심히 살펴보기로 했다. 우선 L은 회사에 오자마자 다이어리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뭐야, 왜 이런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지? L의 행동에 의구심을 느낀 K가 L에게 다이어리에 대해 물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닌 업무 추진도였다. 언제 일을 시작해서 언제 누구를 만나고 세부적으로 언제까지 무슨 일을 끝내고 등등의 일정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K는 이제야 자신이 L에 비해 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업무 성과도 낮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구나 회사에서 체계적인 업무 처리가 점차 새로운 조직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몇 달 전부터 회사에서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을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하며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강조했는데 K는 업무에 바쁘다는 핑계로 해당 교육을 참여하지 않아서 새로운 조직 문화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자, 앞의 사례는 여러분들한테 주는 인사이트이 많을 거예요. 과연 나도 잘하는 사람처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굉장히 허둥대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고요. 업무를 계획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알아볼게요. 자, 업무를 계획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제 간트 차트라고 해서 뭔가 단계별로 업무를 시작해서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 바 형태로 하는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순서도 형태로 해서 일의 흐름을 동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이렇게 갔다가 yes 하면 이쪽으로 가고 no 안 되면 또 안 되는 쪽으로 가는 형태. 특히 워크플로우 시트에 사용되는 도형을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주된 작업과 부차적인 작업,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과 다른 사람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일, 주의해야 할 일 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형은 주된 업무, 타원은 세부 절차, 원은 시작과 종류.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과연 내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스스로의 진단 도구입니다. 자, 이제 업무 수행 계획을 그런 다양한 차트 아니면 플로우 차트, 그 다음에 이제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서 만드는데 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업무 지침을 일단 확인을 하고요. 그러니까 조직에서의 업무 지침, 나의 업무 지침을 보고,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기술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 시트, 그러니까 간트 차트나 워크플로우 시트나 체크리스트 통해서, 이 업무의 수행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죠. 자, 조직 문화는 조직 구성원들이 공유된 생활 양식이나 가치입니다. 즉, 조직 문화는 한 조직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 이데올로기와 관습, 규범과 전통 및 지식과 기술 등을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으로 조직 전체와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조직 문화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으며 자신이 속한 조직의 특징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사람과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인지, 이를 수행하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업무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직 문화는 이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대강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지만 조직에는 다양한 업무가 있으며 업무에 따라 이를 수행하는 절차나 과정이 다를 수가 있죠. 또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방법이나 노하우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직에서의 업무는 조직이 정한 규칙과 규정, 시간 등의 제약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과 제한 요건을 잘 확인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안에서 업무 지침도 확인하고 활용 자원을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간트 차트, 워크플로우 시트,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업무 지침이라는 것은 조직의 업무 지침, 장단기 목표, 경영 전략, 조직 구조, 규칙, 규정 등을 고려하고요. 활용 자원이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된 것은 시간이 있고 예산이 있고 기술 등의 물적 자원과 조직 내부에서 공동으로 일하는 구성원,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수행 시트는 간트 차트, 워크플로우 차트, 체크리스트가 있고 개인의 경험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할 수가 있죠. 자, 올바른 업무 수행.
할 일은 많은데, 아까 비슷한 이제 그런 사례인데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여러 방해 요소들 때문에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업무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업무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일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자, 할 일은 많은데 라는 사례입니다. C는 요즘 도통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다. 아침에 오자마자 여러분의 이메일에는 온갖 광고 메일로 꽉 차 있고, 이 중에 필요한 메일을 선별해서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메일을 읽고 답장이 필요한 메일을 작성한다. 그리고 메신저에 접속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말을 건다. 이는 업무에 관련된 것보다 잘 지내고 있냐? 야, 너 그 소식 들었어? 뭐 하면서 뒷담화라던가 이런 부분도 하면서 시간을 막 헛되이 보낸다는 거죠. 그럭저럭 아침을 보내고 난 뒤 점심을 먹고 나면 왜 이렇게 졸린지 팀장의 눈치를 보면서 슬쩍슬쩍 졸게 된다. 그러나 거래처 혹은 지인들이 찾아오고 이들과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다. 다시 흐트러진 마음을 잡고 업무를 처리한다. 조금 일을 하다 보면 이번에는 부서회의라고 연락이 온다. 회의가 끝난 후에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머리를 식힐 겸 인터넷 검색을 해본다. 그러다 보니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간다. 오늘 할 일은 뭐 했지? 오늘 못한 것은 내일 해야겠다. 입니다. C가 오늘을 이렇게 하루를 마감했대요. 일단 출근, 뭐 등하교도 있고 출근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화통화, 취미활동, 친구와의 잡담, 식사시간, 인터넷 검색, 메신저, TV 시청, 스마트폰 시청, 가족과의 대화, 운동, 화장시간 등등 본인이 여기서는 이제 학생이라 이제 공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업무 외 활동들의 소비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활동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아무리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있어요. 누가 방문을 한다던가 인터넷을 한다던가 전화, 메시지. 그러니까 하루 일과 중 메일을 확인하는 시간을 3시간에 10분 단위로 계획하거나 외부 방문 시간을 정하거나 메신저에 접속하는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또한 각 통화마다 3분 이내 통화 원칙을 세우거나 사적인 전화는 나중에 다시 걸겠다고 한다던가 그래서 업무 시간 외에 통화하도록 한다던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 관리. 조직 안에서는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더라도 집단적 갈등이나 타 조직과의 갈등이 발생될 수가 있죠. 이러한 갈등은 업무 시간을 지체하게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져오지만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갈등을 통해서 더욱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은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하고 다른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주며 조직의 침체를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갈등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죠. 갈등을 유발시킨 원인은 무엇인지, 장기적으로 조직에 이익이 되는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와 협상으로 의견 일치에 초점을 맞추고 양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죠. 한편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인 해결보다는 일단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는 회피 전략이 더욱 효과적일 수도 있고 갈등의 해결이 중대한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충분한 해결 시간을 갖고 서서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굉장히 이제 큰 이슈로 또 부각되고 있는데요. 업무 스트레스는 새로운 기술, 과중한 업무, 인간관계, 경력 개발 등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합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과로나 정신적 불안감을 조장하고 심한 경우 우울증이나 심장마비 등 질병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적정 수준의 스트레스는 사람들을 자극하여 개인의 능력을 개선하고 최적의 성과를 내게 해주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를 통해 업무 과중을 극복하고 명상 등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운동을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조직 차원에서는 직무를 재설계하거나 역할을 재설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학습 동아리와 같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업무를 방해하는 요소들, 요 스트레스도 있고, 뭐, 다양한 갈등도 있고, 그 주변에서 이렇게 개입되는 것들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알아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직업기초 능력의 조직 이해 능력은 크게 경영 이해, 체제 이해, 그 다음에 업무 이해,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제적인 감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